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난구 출신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국무총리는 장차관 워크숍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과거에만 함몰되어 정치 보복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 공소시효 끝나가는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사건, 청와대 특활비 횡령건, 청와대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몇백억씩 임의로 사용했다는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진술, 김옥두 민주당 사무총장의 국정원 수표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적폐로 분류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 외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유한 사례를 제가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바로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된 대검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과 주요 인사 동향,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항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매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15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한 개 주제를 한 페이지에 담아냈는데 비중 있는 주제는 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1년만 했다고 해도 엄청난 분량일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찾아보기 어려웠던 칼라복 소기로 출력해서 밀봉하고 인편으로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문건 곳곳에 넘버링을 찍어서 행여 이 보고서가 유출되었을 때 누구에게 보고된 보고서가 유출됐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화면 보이시죠? 재벌개혁 20세기 마지막 수건 사업이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8월 15일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방안을 밝히자 삼성, 대우 등 재계와 조선중앙 등 언론 동향을 정리하고 재벌개혁 반드시 성취해서 경제정의를 이룩해야 한다 하는 내용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등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 보고했고 특별검사제 도입 방향을 건의했으며 김대중 정권 때 시도했던 동진 정책을 수행하자면은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방북 목적 위반 활동 탄력적 처리라는 보고서입니다. 조사하되 민노총 축구단이 방북해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찬양한 데 대해서 조사하되 처벌은 신중하고 굳이 문제 삼을 것까지 없다는 이런 수사 지침까지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노무현 경남도 지부장 후원의 활성화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유력 정치인의 후원금 동향도 보고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강간 기소된 사항, 민사소송 동향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동향까지도 전부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장관, 이게 검찰을 바로 세운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구제도 대통령 정치하는데 필요합니까? 예, 이런 것은 이제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당시 이 상황을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장관,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이 이거보다 훨씬 약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공작, 댓글 달았다는 겁니다. 선거구제 운의한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을 김대중 정부 때 검찰이 수행을 했습니다.
장관, 진상규명해서 밝혀주실 거죠? 뭐 범죄 혐의와 단서가 있다면은 검찰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규명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지난 것도 진상규명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아니, 지금 진상규명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진상규명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이 정부 훨씬 전전 일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조사하실 거죠? 어떤 것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 정치 모르겠는데 사찰, 정치 개입 행위가 전부 범죄 행위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밝혀 조사해야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에 착수할 만한 그런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장관하고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잠깐 나와주시죠. 총리, 예. 가짜 뉴스는 사회의 공적이라고 하신 적 있죠? 네. 가짜 뉴스의 진상을 밝혀서 사회 혼란 막아야 되는 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가짜 뉴스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2002년 12월 대선 때 이해창 후보 부인 한희동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 받았다는 언론 보도 알고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최근까지도 각종 폭로로 한창 주가 올리는 주진우 기자가 기양건설 상무 이모 씨로부터 제보 받았다면서 11월 4일 날 시사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만 가짜뉴스로 판명돼서 현재 기사 삭제되고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뒷얘기는 모릅니다만 이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나가고 이틀 뒤 11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KBS 대선 후보 초청 국민 대토론에 나와서 가짜뉴스 활용합니다. 한번 보시죠. 기양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비자금 빼돌려가지고 이해창 후보 일가에게 10억을 줬다고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직접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11월 28일 대전 지역 출정식과 부평역 유세, 12월 7일 KBS 방송 연설 등에서도 직접 이 가짜뉴스를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상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양건설 사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한 것도 맞죠? 이게 사실이겠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대검에서 만들어진 범죄수사보고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주례측 한 관계자는 결국 다 밝혀질 줄 알았다면서 이모 씨라는 자가 지난해 10월 중순경 천모 의원을 찾아와 이회창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자료라면서 장부를 하나 내밀었다. 그 장부를 받아든 천모 의원이 박모 변호사와 천 의원실의 오모보좌관, 민주당 법률구조단의 김모 전문의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모 전문의원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허위장부라는 사실이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박모 변호사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장부 내용 중 필요 없는 사항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재편집하여 사용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천모 의원이 이모 씨를 다시 불러 장부 원본을 보관하고 내용을 재편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는데 2주일쯤 후에 시사저널에 특정 보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을 가짜뉴스로 속여 대통령이 된 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죠. 네, 선거에서 이용되는 가짜뉴스, 즉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거법상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부 민주당 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알만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각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의 친일 청산에 대한 입장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인지요?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한 입장이 전현 대통령이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을 주시죠.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작년 3월 1일 기념 행사에서 친일 청산 이제 100년 넘길 수 없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국을 숙제로 삼아왔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 총리, 부일장학회 설립자라고 하는 김지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대충은 압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상세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수탈기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해 그 공로로 2만 전답을 불화받아 사업체를 사들이고 부를 축적하고 적산기업이었던 아사히겐지 관리인을 맡은 뒤 전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럼 총리, 네, 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 그 부일장학회 김지태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내내 김지태의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서전에서 김지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오늘은 그분이 디딤돌을 놓아준 셈이라고 표현까지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된 후 김지태를 친일 행위자에서 제외시켜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에서 김지태의 친일 재산을 유족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거 유착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유착의 좀 더 깊은 이면이 있습니다. 김지태 유족들이 불법적인 소송을 했고 전현 대통령 두 분이 변호인으로서 관여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84년도 김지태 사후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117억이라는 그에게 상속세를 모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3년 뒤인 87년 문재인 대통령도 김지태 유족들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변호인으로 나서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전현 대통령들이 제기한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김지태의 유서를 조작하고 승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백 간주 판결을 받아내고 송모 씨는 김지태의 처의 송모 씨는 위정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 정인으로 세금을 포탈했고 변호사인 전현 대통령들은 이 세금 포탈을 도와줬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앞으로는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친일 행위로 벌어들인 재산을 유족들에게 찾아주려고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권력을 사적인 영역에 쓰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최순실이 김지태와 그 유족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상규명해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적 대통령이라고 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자금,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조사받고 구속되고 했던 수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금전 비리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권력형 비리도 많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권력 남용이나 사유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의 적폐도 같이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갑 출신의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